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용의 수, 친한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열띤 대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이번엔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먼저 그 LH 투기 의혹 이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수사 주체 두고 누가 어느 기관에 할 것인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특검이냐? 공방이 뜨거운데요.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부동산 부패 사실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뭐 부동산 불패 신화 조장한 세력이 검찰이다. 이렇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 부동산 부패에 대한 책임이 검찰이 크다라고 한 이유는 예. 이러한 부동산 부패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수사를 항상 덮어주고 봐줬던 것이 검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부산 LCT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그린벨트 같은 이제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어가지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데 본인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가 주택보증보험의 돈을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가지고 특혜 대출 받고 여러 고도 제한, 용적률 제한, 뭐 환경 영향평가 등 이러한 각종 규제를 풀거나 우회받거나 아니면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 특혜를 따내가지고 이 사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패와 부정 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고소 고발돼서 수사까지 이루어졌는데 이게 황당하게도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실제 부산지검의 특수부가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특수부가 나중에는 또 이 부산 LCT 회장을 변호하는 비호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변호까지 했다라는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말씀은 결국 과거에 여러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특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 라면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수영 의원님 의견은요? 예, 추미애 장관님 참 일관성은 있으십니다. 기승전 검찰, 모든 걸 뭐 나라 문제 생기기만 하면 전부 검찰 문제로 몰아가는데요. 예. 그 검찰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전부 수사를 잘해가지고 1기 신도시는 약 1000명 정도를 기소를 했고요. 예. 2기 신도시는 300명 정도를 기소를 할 정도로 수사를 잘해왔던 조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LCT를 비롯한 몇 건의 문제가 있다면은 요즘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다 뭐 하다가 추미애 장관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연결되는 법무부 장관들 4년 동안 뭐 하시고 이제 와서 부동산 문제는 전부 검찰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좀 검찰에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예.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관여되면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 6명, 지방의원 7명이 뭐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아니면은 뭐 정부 여당에서 이게 검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검찰이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냥 평범한 일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문제는 권력자들과 연루된 어떤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님도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 분당에 여러 개발 파크부 분양 비리,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되어서 시민사회 단체를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된 수사,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했지만 거대한 정말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산 LCT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사업이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한 어떤 특혜와 부정부패 비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는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버린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제 특히나 이 검찰의 책임을 강조했던 이유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 7월 달에 이미 장관 시절에 검찰에게 부동산 불법 투기 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투기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검찰이 전적으로 다 잘못했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층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과거에 제대로 된 어떤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책임을 좀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4년 동안 뭐 하셨는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시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1년 남은 시점 와서 다시 검찰 얘기 꺼내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했었어야죠. 예. 자,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가 그러면 LH 투기 수사를 지금 뭐 경찰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그 박수영 의원께서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고위급 공무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대 중대범죄 들어간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 그 박수영 의원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법무부와 경찰에서도 그 법률 검토를 다 마쳤었는데요. 예. 이게 만약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고위 공직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6대 중대범죄의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고소고발건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LH 공기업 일반 직원들,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수사가 되다 보니까 법률상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법률상 그러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특검의 주장을 야당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경찰을 주축으로 해서 이 수사팀과 관련된 여러 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책 수사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검사를 파견해가지고 요 검사를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형식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박수영 의원님. 예, 특검에 대해서 뭐 저희가 반대하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특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짧아도 한 달,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걸렸는데 특검 시작하는 데까지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증거인멸 다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사를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법을 만들어서 또 특검 수사관도 뽑아야 되고요. 절차가 걸리니까 특검을 하되 지금 수사는 또 속도를 내서 하고 그거를 6대 중대범죄에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검사가 직접 지휘하는 검찰 직접 수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뭐 지금 477명인가 뽑아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박원순 사건 한번 보십시오. 46명이나 특별수사단 만들어가지고 167을 수사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제가 국정감사 때 물어봤는데 경찰에 46명이라 해서 팀장이 누군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팀장인지 모르는 이런 수사팀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는 범죄를 수사해가지고 막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특검을 하더라도 경찰 국수본에서 충분하게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야당에서 특검을 원한다라고 하면 특검을 받아서 출범시키고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던 수사 자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어받아서 특검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또 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어떤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법 개정이 필요 없죠. 어떻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지금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청법을 개정했고요. 검찰청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관여되면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출범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법에서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신 내용은 형사사법 체계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률 체계에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박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국회의원 지방에는 연루가 됐기 때문에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우선의 출발사 지금 정치 맛집 국수대담 김남국 의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좀 들어보셔서 채팅창에 의견 넣어주시고 또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의에 대해서 자 대통령이 일단 일을 해라. 그리고 이사 대책 바탕 마련해놓고 그때 뭐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뭐 경질성 위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야권에서는 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그 사과 촉구 맞다고 보십니까? 먼저 저 박수영 의원님. 예, 전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전월세는 또 씨가 말라서 국민들이 너무 큰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을 LH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거거든요. 국민들의 분노는 아주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이거 계속 고집하고 계신데 민간 주도형 공급으로 바꿔야 된다. 공공이 하니까 LH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하시고 공공이 아니고 민간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 변화도 발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요. 네, 먼저 그 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주장이 민간의 공급을 하는 걸 막겠다라는 그 주장이 아닙니다. 공공대로 할 일을 하고 민간 주도의 여러 택지에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업무는 당연히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민간에게만 여러 가지 주택 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놨을 때 분양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가지고 모든 그 개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여러 정말 그 주택을 구입하고 청약을 받아가지고 분양받아야 될 그런 어떤 무주택자에게는 집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적정한 어떤 가격으로 해서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공개발을 주도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공공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수영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국민의 분노가 정말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통령님 비롯해서 많은 정부 강요들, 정부 여당도 거기에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게 되면 1기, 2기 신도시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김남국 의원과 박수영 의원과 정치대담, 국수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청취자분들 지금 계속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 몇 개만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359님께서는 민주당은 검찰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김진용 선생님께서는 수사는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딴지 걸지 말고 사건 조사에 협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 진실성이라는 아이디 청취자께서는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방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었죠. 검찰 못 믿겠습니다. 특검 찬성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9755님께서는 민심을 보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낙연 민주당 그 상임 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부동산 전수조사 촉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동의서 다 받아놨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함께 전수조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떠돌기 전에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와 먼저 연락하고 협의하는 사람은 보좌관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보다 더 먼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국회의원들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의원실의 보좌관까지 포함한 이런 어떤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당사자와 배우자로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그 명의신탁한 친척이라든가 이런 명의로 해버린 것까지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철저하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이번에 박수영 의원님. 예, 저희도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예. 이미 우리 당의 102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어제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제는 민주당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으로 자꾸 전수조사 하지 말고 개인정보 동의서에 빨리 사인해서 전부 동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위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여기가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전부 전수조사를 하는데 100%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렇게 범위를 넓히다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쟁에 우선 승리를 하고 여기 부동산 투기한 나쁜 놈들 좀 처벌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쁜 놈들 범죄 먼저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는 데는 저 100% 동의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법 쪽도 한번 보죠. 입법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이요. 이게 좀 오랜 기간 다 표류했습니다. 발의됐지만 여러 번. 이번엔 제정되겠죠? 네, 제가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정치개혁 TF에서 저희 당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지금까지 20대, 21대에서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이 여러 법률안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종합적인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여야 간의 어떤 정치 공방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분노를 일시적으로 달래기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고 또 이것만이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 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어느 특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기업 또는 친인척들에게 이런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를 하긴 했지만 이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해충돌을 막는 어떤 그런 부분만 있고 예.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 이 국회법 개정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안이 꼭 이번 논의에 포함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예, 이해충돌방지법은 지금 정부안, 부방위에서는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5개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근데 비슷비슷한 안에 올라와 있는데, 네. 이 당연히 이해충돌방지법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예방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있는 LH 사태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걸 예방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도를 만들고 예방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너무 넓히다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벌어져 있는 LH 문제, 이 문제가 자꾸 흐지부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LH 문제는 속도를 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은 법대로 또 국회에서 만들어가야지 이 법이 전면으로 나서서 LH 문제는 뒤로 들어가는 소위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규정 들어간 법안도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그 박수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부패 범죄나 비리를 처벌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막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소급 적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LH 이 부동산 특혜 의혹과는 좀 본질을 달리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주신 대로 LH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 이거는 그대로 가는 대로 가고 또 별도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따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박수영 의원님. 예,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 예방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한다 그래도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걸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사후 제재 부분은 부패 방지법이 있고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직윤리법도 있고 형법도 있기 때문에 기왕의 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벌어진 사건에 대한 불법을 처벌하고 엄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적 분노는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떠돌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고치고 깜빵에 몇 년 갔다 왔다가 남은 그 재산 가지고 남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되겠느냐라고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재산적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불법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는 부분을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 좀 더 할게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특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3개 신도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특검 환영한다 했다 분명히.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계속 예. 반복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예. 당장 있는 수사를 중단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지금 있는 수사는 보다 철저하고 강도 높게 해가지고 국민적 의혹과 네네. 이 분노를 해소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못 믿었다, 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서 빠르게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저는 윤희숙 의원님이 엉뚱한 소리 이런 얘기를 했길래 지금 질문 드렸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예. 저희가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고요. 예. 특검을 환영하는데 우선 지금 수사 속도를 내면서 특검하자는 것인데 예. 이제 김남국 의원님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님께서 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희숙 의원이 우리가 특검 반대한 적이 없다. 특검 환영하지만 지금 수사 빨리 하자. 이런 게 저희 당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캠프 선대 본부장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LCT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관련해서요. 자, 이런 상황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네,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4대강 사찰과 관련되어서 그 MB정부의 홍보기획관을 했던 박영준 후보가 연루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LCT 이 관련되어서 이제 부인과 자녀가 각각 한 채씩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취득 경위와 관련되어서 분명한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이게 굉장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좀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인데 또 자녀가 또 이것을 어린 나이에 자녀가 이걸 또 어떻게 구입했는지 재원을 마련한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국민께 좀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께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분명한 근거가 없고요. 다들 언론에서 헛발질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문제는 박형준 후보가 무슨 특혜를 얻어가지고 불법 분양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한테서
매입을 한 거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박형준 후보의 딸이 이제 그 아파트를 또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실이지만 박형준 후보 따님, 그 박형준 후보의 사위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 집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뭐 예.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예. 되거든요. 따님하고 예. 저기 남편분이 40대 분이 그 아파트 가지는 걸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 전에 또 센텀에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으로 벌은 돈으로 그걸 팔고 자금을 마련해서 했고 해명이 다 끝났는데 근거도 없이 자꾸 이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 캠프 관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이미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근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어린 자녀라고는 하지 않았고요. 예. 그 30대에 사실은 그만한 재산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구입 자금과 관련된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 단일화 좀 볼게요. 그 비전 발표 연기했다가 어제 오후 했고 그 전에는 또 설전이 또 있었고 오늘 TV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 이런 조사가 있고 상당히 빡빡한 일정인데 자,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이 큰가 봅니다. 데드라인까지 얘기하면서 단일화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단일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일화 하지 않으면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저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그리고 독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민적인 여망이 굉장히 높거든요. 서울시장 네. 선거 이겨야 된다는 여망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단일화를 못하면은 두 사람 다 그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전 발표 어제 했고 오늘 TV 토론하고 또 내일 여론조사하고 하면 원래 예정돼 있던 날짜인 19일에 단일 후보 발표까지 네. 별 문제 없이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권 쪽은 박영선 후보, 김진애 후보 뭐 단일화 지금 내일 하는 거죠, 발표하는 게? 그렇죠? 네, 이게 저희는 무리 없이 단일화가 되고 있고요. 예. 박영선 그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토론을 계속 지켜봤었는데요. 역시나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진애 후보 역시도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이 분야의 최고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활발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져서 어떤 그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이러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주 강한 실력 있는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만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 포함해서 더 큰 야권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일가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래도 예. 그 야권은 전부 윤석열 총장에 대해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윤 총장을 포함해서 야권이 크게 키워져 나가는 것은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특정 후보에 얽매이고 특정 후보에 구애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예.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 정책, 그다음에 우리 법칙, 내로남불로 상실된 법칙 회복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개인을 누구 영입해서 그 있게 영합하겠다. 그건 뭐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끝내죠. 자, 먼저 김남국 의원님. 이게 너무나 지나친 그 정치 공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10여 년 전에 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사절을 아방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지적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비판 이런 부분에 직면을 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님이 그 서울에 살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지역 특색인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시골인 양산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하는 형식으로 딴지를 거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또 농지법 위반을 막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 농지법이 뭐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사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골로 귀농하려는 사람들, 즉 이 땅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나 농사 경력이 아예 없더라도
영농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가지고 귀농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가능하는 것인데 예. 무조건 뭐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다, 뭐 위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진중권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런 걸 지적하니까 망했지라고 하면서 비판을 강도 높게 하셨던데 이러한 어떤 비판을 좀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희 의원님. 예. 예, 대통령께서 뭐 사전은 당연히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사는 거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사저를 짓기 위해서 사신 부지의 70%인 566평이 농지입니다. 근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라는 걸 내게 돼 있는데 신청서에 취득 목적이 4개가 있거든요. 1번이 농업 경영, 즉 농사를 짓겠다는 거고 3번이 농지 전용인데 이걸 사서 집을 짓겠다는 거는 3번 농지 전용이라고 표시를 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1번 농업 경영을 하겠다고 표시를 하셔놓고 8개월 만에 그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농지가 되게 되면 2-3배 정도 가격이 뛰게 되는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사전은 필요하지만 중간 절차에서 법적 절차에서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고 그걸 잘못하신 거면 지금이라도 농지 전용을 했지만 농업 경영이라고 적은 건 잘못 적었다라고 사과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구스타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